예,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그 행정감사에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그리고 한태희 보령 교육장님, 임광석 홍성교육장님, 그리고 김웅집 서천교육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 자료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아일보 자료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6%, 10명 중 1명은 수업 못 따라가,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읽으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일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의 국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6%, 16.6%로 각각 전년보다 0.6포인트,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그리고 국어는 특히 2018년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요,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학습 성취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중3 그리고 고2 전체 학생의 3%가 표직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렸던 그 내용 드리게 된 이유는 이거와 관련돼서 충남의 기초학력제 세부 지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의원별 요구 자료 12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기초학력 미달 그 진단 내용은 결국은 매년 이게 기초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미달도를 잘 이렇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거의 이렇게 이제 지원되는 그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1269쪽에 보시면요. 2024년도 한 해만 해도 약 210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두드림 학교, 학습 종합 클리닉,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운영 등 14개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초학력의 학력제의 보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 또는 어떤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일단 학력의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학력에서도 이제 기초학력이 있고 기본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일부 3RS에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단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학년 초에 하고 그다음에 향상도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기본 학력 같은 경우는 매 학년 각각의 학년들이 갖춰야 될 또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
성취 기준을 도달했느냐 안 됐느냐를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된 학생들을 다음번 학년에 이제 학년 초에 문제가 진단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거를 또 보완해 주는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을 또 새로 공부를 또 하잖아요. 진도가 또 나가니까 거기서 또 발생되는 또 부진 학생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진 어떤 시험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최종 결과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하시나요? 예, 그다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서산교육장 송기동입니다. 예,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이제 2022년도 3월달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이렇게 기초학력 관련된 그런 검사도 하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코로나19 상황을 꼭 밑에서 변명을 않더라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디딤돌 1, 2, 3, 4단계를 계속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충남 온학력으로 이렇게 바꿔서 온학력 1, 2, 3단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학습지원 담당 교사를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원 담당 교사가 각 단위 학교 내에서 학력 지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제 60명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개별로 지원도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지금 두드림 학교가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두드림 학교에는 다양하게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또는 뭐 협력 강사제를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학교들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지원을 해서 앞으로 기초학력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내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시고 그러는 거죠? 네, 외부 강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웅집 교육장님 계속. 예, 서초교육장 김은지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예전부터도 엄청나게 논의도 있고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해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모두 이렇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도 하고 우리 교육과정 순서에 의해서 3월에 진단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보정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시 얼마나 해소됐는지 이렇게 이제 판단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거기 선생님들이 이 기초 학력의 그 보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좀 되시나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담임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요.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대부분 다 참여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교과나 담임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학습 코칭단이나 그 다음에 순회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생님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구성을 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듣기로는 이게 학부형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또 참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그 맞나요? 왜냐하면 이제 낙인 효과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경계선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과 포함을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임광석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홍성교육장 임광석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연구 결과가 있고요. 어떤 진단이 나왔을 때 기초학력 대상자로 된 학생들은 자존감 상실이라든지 교육
교육관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학업 중단이라든지 학교생활 부적응 여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진단평가 결과가 나오면 3회에 걸쳐서 보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또 어떤 향상도 정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금 이제 다른 지역청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학습 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습 코칭단이라든지 내용 라운 배움 교실 지원단 이런 분들을 하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특히 이제 요즘 문제되는 이제 낭독증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도교육청으로 지적받아서 낭독증 학생들에서 취업비까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기초학력이 이렇게 좀 거기서부터 좀 잘못되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 자존감 문제 그리고 교육 관계 그런 모든 그 기본부터 이렇게 이제 갖췄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학교 생활에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그것이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학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기초학력을 학생들이 많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들이 최대한으로 그런 역량을 좀 갖추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제 더 이상 뭐 깊이 있게 말씀은 이제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예전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 그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초등학교는. 근데 그런 것을 초등학교에서 좀 보게 하면 그게 좀 보완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 좀 저에게 좀 주시는 분들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들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는 것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 어떤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성교육장 이광수입니다. 그 전에는 약칭을 해서 일제식 평가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고 또 학교별로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제식 평가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 공개되는 문제, 또 이것이 어떤 학교 간의 또는 아이들 간의 그런 그 순위를 정하는 그런 문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진단평가를 3월에 실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임과 그 학생 본인한테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씩 말씀을 해주시죠. 효청교육장님, 그 기초학력 그 학업 성취도 평가 우리 홍성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평가를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단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내서 그에 관련된 보정이나 치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서산교육장 성기덕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지필형 학업성취도 평가였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평가 방법, 물론 지도 방법도 다르겠지만 평가 방법도 과정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가지고 어떻게 순위를 매기고 A와 B를 차이를 비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자체적으로는 계속해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범위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령교육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 학력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표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도 학대에서 저는 표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학력 관의 문제라든지 또는 평가 방식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학력 부분, 기초 학력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공교육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학부모님이 학원에 이런 그 학원 교육을 또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보다는 보육 기능으로 이렇게 전락했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좀 뼈아픈 얘기고요. 학교에서 정말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기초학력,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습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걸림돌도 있고요. 제도적인 여러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형님들이 학교를 좀 신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교육이 제대로 가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이제 선생님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알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질문이 한 4-5가지 있는데 오전에 또 시간 관계상 오전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오후에 질문 드릴 거는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한 가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후의 질문은 혁신학교의 운영체제 혁신, 학교 교육력 강화, 교육과정의 수업평가 혁신 이런 부분을 주로 이렇게 그 혁신학교에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혁신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전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행을 위해서